자, 유형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46번. x가 2보다 클 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의 최소값. 아까 얘기했듯이 x가 2보다 클 때라는 범위를 주어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등식이 성립하므리래. 3차식이니까 당연히 범위가 주어진 거고요. 우리는 얘네를 풀 때도 당연히 어떻게 보고 풀 거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 마이너스 k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문제 푸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미분하니까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그러면은 도함수가 0이 될 때가 0이랑 2죠. 그러면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0, 여기가 2에서 그려질 텐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x가 2보다 클 때예요. 그죠? x가 2보다 클 때의 그림만 보면 된다는 얘기고 등호 안 들어가고 이 오른쪽 빨간 라인만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오른쪽 빨간 라인만 본다는 거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머지 그림은 그냥 지워버려도 돼요. 이런 식으로 지워버리면 이 모양은 2에서 제일 작은 값이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2를 대입했더니 계속식이 비슷하네.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요 애들이 누구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되는 거고요. 같아도 되죠. 등호가 없으니까. x가 2에서 등호가 없어서 빈 동그라미가 됐잖아. 그죠? 우리가 부등식에서 신경 쓸 건 그래서 부등식이나 아까 방정식에서 신경 쓸 건 이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만 잘 신경 써주면 되는 거야. 결국 그럼 우리의 풀이는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저 친구가 이게 얼마였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 그러면은 k 값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수 k의 최소값은 4.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예,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되고 당연히 이 등호가 없으면은 나는 O로 답을 잘못 찍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등호가 있고 없고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구간 0부터 2 사이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대요. 이 부등식의 모양을 나는 다 좌변으로 옮겨놓고 시작할 거라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 지워졌네요.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3x만 좌변, 그 다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까지 상수항을 모두 우변으로 넘겨놓을 겁니다. 상수항을 모두 우변으로 넘겨놓을 거고 지금 요렇게 된 함수니까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대랑 극소가 생길 거라고. 그런데 x축을 만들어야죠. 0이 한 요쯤에 있겠죠. 여기서 x축과 y축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0,0을 지나니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1 대입하면 이 함수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2 나오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오겠네. 맞나요? 그 다음에 구간 봅시다. 구간이 이번에 0부터 2까지라고 잡혀 있고요. 양쪽에 등호가 있어. 구간의 양 끝값 확인할게요. 0에서 0 지날 거고요. 2 대입하면은 8 빼기 6이니까 2에서는 2가 나오네. 요쯤이 2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느 구간 안에서만 볼 거냐면 요 구간 안에서만 그래프를 봐주면 되는 거예요. 0부터 2 사이에 있는 요 구간만 그래프를 우리가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써있냐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럼 얘네들이 아무리 높아도 여기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같아도 되나요? 등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 끝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라는 애들이 여기서 1에서의 함수값 최소값인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k 값은 넘어가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항의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요, 문제풀이가 아주 간단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스캔 함수로 움직이는 거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근데 상수항에 k가 있는 애들로 나올 거고요. 근데 아까처럼
1창이나 2창 이런 데 미지수가 껴있는 애들은 문제풀이가 조금 더 복잡해질 거라는 거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넘어갑시다. 이제 속도 가속도네. 속도 가속도에 대한 설명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속도와 가속도는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도 속도라는 거 배웠습니다. 정확히는 속도가 아니고 어떤 말로 배웠냐면 속력이란 말로 배웠어요. 그죠? 속력을 배웠던 거 기억하나요? 속력은 뭐분의 뭐? 이렇게 해서 맨날 초등 때부터 하지 않았나? 중학교 때부터 한 건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요. 그지? 여기서 말하는 속력은요. 뭐가 생략된 거였냐면 이 말이 생략된 거예요. 평균 시간분의 거리 변화율을 따졌다는 거야. 그지? 우리 앞에서 미분계수 맨 처음에 배울 때 평균 변화율 배웠던 거 기억하나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걔랑 똑같은 의미가 됐어. x가 누가 된 거고 그럼 시간이 된 거고요. y가 거리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속도라고 하는 친구는요. 뭐라고 보면 되냐면 얘 앞에 생략된 말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순간 속도를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미분 계수의 의미가 된다는 거야. 순간 변화율로 바뀐 거니까. 근데 시간이란 말을 안 쓰고요. 시각 t에 대해서 나오고 거리라고도 안 쓰고 여기는 이제 뭐라고 쓰냐면 위치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거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위치가 생기고요. 위치는 거리랑 다른 점이 뭘까요? 위치랑 거리의 다른 점은 이제 음수값도 생긴다는 거야. 우리 거리는 무조건 양수였어. 그지?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평균 속력을 구해주세요. 속력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고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다시 대전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속도라는 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걸 양으로 쳤다면 부산에서 다시 대전으로 올라오는 거는 음액값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배우는 애들의 차이점이에요.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속력과 지금부터 배울 속도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시간분의 뭐가 되냐면 위치에 대한 식이 극한으로 가게 되는 걸 순간 속도라고 불러주고 순간이 생략돼서 그냥 속도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식으로 주어질 테니까 우리한테 문제는요 전부 다 어떤 것으로 주어지냐면 x가 위치래요. 그죠? 이게 우리 y에 해당하는 영역이 된 거야. 그 다음에 ft로 나온대. 그래서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에 대한 시각이 정확히 표현하면 시각인데 그거는 크게 그래도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각 t에서 라고 나오면 그냥 이게 시간을 의미하는구나. t에 대한 식. 그래서 x 이꼴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위치가 주어진다는 거야. 결국은 얘가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y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t가 x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야. 결국 그래서 얘네들은 미분에 대한 식이 누구로 나오냐면 dt분의 dx라고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냥 그러면 우리는 t를 미분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속도라는 v로 나온대요. 속도의 v는 속도가 영어로 velocity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앞글자 v를 딴 거예요. 그래서 이 x라는 건 v라는 건 당연히 x를 미분한 식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위치가 양수 음수값이 생기니까 속도도 당연히 양수 음수값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원래 함수랑 동일하다. 앞에서 배웠던 원함수 도함수 관계를 그대로 똑같이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는 식이 있어요. 그걸 가속도라고 불러준대요. 그러니까 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위치의 순간적인 변화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위치가 순간적으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 방향. 우리 함수에서 이게 기울기가 변화하고자 하는 크기를 나타내는 거거든. 순간 변화율이. 여기일 때보다 이쪽에 있을 때가 지금 1번, 2번이라고 생각하면 이 점을 2번이라고 생각하면 1번 구간에 있을 때보다 2번 구간에 있을 때가 이 함수가 더 빠르게 변화하려고 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양의 방향으로, 그죠? 양의 값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려고 하는 성질, 그 성질을 나타내는 게 바로 순간 변화율이라고. 기울기, 그지? 접선의 기울기의 값이 크면 클수록 변화하고자 하는 양이 더 큰 거야. 그럼 이 속도에 대해서 바꿔주면은 위치가 변화하고자 하는 양이 클수록 속도 값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아빠 차를 타고 갈 때 시속 10km, 20km, 30km 계속 달라지는 게, 걔네들은 시속이라서 평균이지만 그 순간 계기판에 찍히는 건 순간 속도가 될 거라고. 그 순간의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빨리빨리 가고 있잖아, 그죠? 그게 여기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동차는요, 정확히는 몇 차원의 영역에 있냐면 3차원의 영역에 있죠. 좌우도 바뀌고 높낮이도 바뀌거든. 이런 얘기까지 아니야. 취소. 지금 얘기 취소. 여기에서 속도는요, 다 어떤 여기에서의 위치식은 다 뭐밖에 없냐면 이런 위치밖에 없어요. 수직선에서의 움직임. 좌우로만 움직여. 방향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실제로 자동차는 막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가는 움직임은 어디서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좌표 평면에서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실제로는 좌표 평면도 아니고, 나중에 기아 배운 사람 있죠? 실제로 자동차의 움직이면요, 이거 너네 기아 배운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이해하겠지. 3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좌우 위 아래도 바뀌는데 높낮이도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까지는 나타낼 수 없으니까,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전혀 배우지 않으니까, 나중에 대학교를 가서 어디 연관된 과를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가면은 이 3차원에서의 미분도 해요. 좌표 공간에서의 미분 적분도 해요. 그런 건 이제 편미분, 편적분이라고 하는데, 변수가 2개 이상. 그 다음에 요거는 미적분 2에서 합니다. 미적분 2에서는 좌표 평면에서의 움직임, 축이 2개가 생긴 거잖아. X축, Y축에서의 움직임을 따로따로 보는 속도, 속력 이런 걸 공부하게 되는데, 미적분 1에서는 요 움직임밖에 없어요. 좌우 움직임밖에 없어. 위아래 움직임까지 포함하지 않았다고. 그냥 좌우의 움직임 또는 위아래의 움직임만 나오는 거. 좌우의 움직임은 보통 수직선에서 얘기하고요. 위아래 움직임은 거의 나오는 내용이 뻔한데, 공을 내가 하늘 위로 던졌다 이거밖에 없어요. 공을 하늘 위로 수직으로 던져서 공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역시나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좌우로 표현되는 움직임 또는 위아래로 표현되는 움직임의 한 방향으로밖에 안 나타나게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가속도 얘기하다가 또 일로 넘어왔네.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요,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야.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려고 하는지 또는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려고 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는 게 위치가 얼마나 빠르게 천천히 변화하는지를 나타낸다고 했잖아, 그죠? 가속도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와 속도 입장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에 치환하면 원래 함수랑 도함수가 되는 거고요. 속도랑 가속도도 원래 함수랑 도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관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2번 미분한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2번 미분하면 원래 fx가 있고 그걸 미분한 함수 f'x가 있으면 얘가 원함수 도함수인데, f'x를 한 번 더 미분하면 f'x가 원함수가 되고 f'x가 도함수가 되는 거라고. 그 관계가 지금 이 속도와 가속도, 위치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게 되면, 위치라는 친구를 미분하게 되면 속도라는 친구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속도라는 친구를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라는 친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가속도가 영어로 acceleration 뭐 그래요. 그래서 앞에 A를 따서 A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럼 위치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속력이란 친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속력은요, 뭐냐면 순간 속력이에요. 여기서 보통 얘기하는 속력은 순간 속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속력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걔는 평균 속력이고요.
지금 여기서 배우는 속력의 개념은 순간 속력이라서 순간 속력이라서 속력은 뭐가 없는 거냐면 방향이 따지지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이 되냐? 순도 무슨 말 쓰는 거야?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이 돼요. 방향을 따지지 않으니까 무조건 양수로만 빼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그게 순간 속력이 되는 겁니다. 평균 속력이 아니라. 그 정도의 의미만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좀 이따 추가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긴 한데,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긴 한데, 그건 아마 뒤쪽에서 나오나 봐요. 아닌가? 설명할까? 설명합시다. 그것까지 합시다. 잘 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무슨 얘기를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속도라고 하는 친구가 위치의 미분식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도 가장 중요한 거는 속도의 식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 하면 이쯤에서 알파, 이쯤에서 베타면 속력의 움직임은요, 양수, 음수, 양수니까 증가, 감소, 증가가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도 함수가 0이 되는 값이 원래 함수에 뭐가 됐던 거예요? 극대 또는 극소가 됐던 거잖아요. 물론 아닐 때도 있었지만, 멈칫하는 순간에는 아닌 포인트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다항함수에서 속도가 0이 될 때, 도함수가 0이 될 때는 원래 함수가 극대 또는 극소를 갖게 되는 포인트가 됐었다고. 그죠? 이 내용이 그대로 어디 쪽으로 오냐면 이 속도와 위치 쪽으로 오는데요. 잘 봐.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여기 있는 알파랑 베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원래 함수의 극대랑 극소잖아. 그지? 근데 위치로 따지면 이 극대와 극소가 어떻게 해석되냐면 위치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죠? 위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양의 방향으로 나간다는 소리고요. 위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음의 방향으로 나간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좌표 평면의 움직임이라고 그랬잖아. 좌표 평면에서 위치가 양수값이면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위치가 음수면 위치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가 우리가 뭘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수직선에서의 움직임이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여기까지는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서 그래프가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위치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속도가 0이 될 때에는 물론 여기도 극대 극소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전후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도 함수가 0이 될 때 전에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게 부호가 바뀔 때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때만 그 값이 생겼잖아요. 마찬가지로 속도가 0이 될 때, 그리고 그 전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위치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얘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속도가 0이 되고 전후의 부호가 바뀌게 되면 위치는 운동 방향을 바뀌게 되는 거야. 양수 쪽으로 플러스 움직임을 갖다가 수직선에서 음수 쪽으로 움직임을 가거나, 또는 음수 쪽에서 움직임을 갖다가 양수 쪽으로 움직임을 가거나, 그래서 위치의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된다. 양의 움직임을 갖고 있다가 음의 움직임을 갖거나, 수직선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거꾸로 돌아오는 이 시점이 바로 속도가 0이 될 때 우리가 아는 극대 극소 값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전부예요. 가속도는 그래서 속도를 미분했다는 거,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은 끝입니다. 55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원점을 출발해서, 자, 출발점 중요합니다. 어디서 출발했는지 중요한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원점을 출발시켜요. 그래도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으니까 최초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식이 이렇게 선택식으로 나와 있는 거야.
시간에 따른 위치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시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머릿속으로 그냥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t 값을 그냥 1초, 2초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t는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알게 t는 당연히 어떤 시점에서만 잡아놓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시점에서만 잡아놓습니다. 시간을 음수로 돌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 출발할 때의 t 값을 0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원점을 출발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원점을 출발할 때 딱 그 시점을 t가 0이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는 양의 방향으로만 시간을 흐르게 됩니다. 음수 그래프가 없다는 거야 이쪽은. 그럼 봐봐. 위치식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t에다 0 대입하니까 당연히 얼마 나와요? 0 나와. 그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x좌표가 2인 점 뭐 이렇게 나와. x좌표가 2인 점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똑같은 식이라고 하면 그때의 위치식은요. t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2 무조건 이렇게 나타나줘요. 이래야 0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니까? 2가 나오니까 2에서 출발할 거거든. 만약에 마이너스 2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이 상수항이 마이너스 2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 의미를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영향은 없는데 어차피 t가 0에서 출발하니까 0일 때는 항상 출발점이 표시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적분을 위해서요. 사실은 적분에서는 요 출발점도 필요하거든요. 적분에서도 적분 맨 마지막 활용에 이 속도 가속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적분이란 건 미분을 거꾸로 하는 계산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거꾸로 돼서 이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갑시다. 문제 풀러 이제 요거 좀 지울게요. 큰 의미 없는 지금에서는 큰 의미 없는 내용이니까 요건 좀 지우고 자 x에 대한 위치식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점 P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날 때래요. 점 P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난다는 건 위치가 다시 얼마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위치식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위치가 0이 될 때 찾으면 쉽다. 0, 2,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0은 출발할 때였고요. 그치? 그 다음에 2초 때도 원점을 지나고 3초 때도 원점을 지나게 된다는 거야. 위치가 0이 되면 원점인 거니까 맞나요? 수직선이에요.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 나왔죠. 맨 처음에 여기가 원점이라는 거야. 그지? 다시 원점을 올 때가 마지막이 3초예요. 이때의 속도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으로 하면 t가 3일 때고요. 선생님은 그냥 간단하게 3초라고 할 거예요. 3초일 때 속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고 속도는 위치식 미분하는 거니까 제 미분에서 속도식을 가면 3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6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3만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27 마이너스 30 플러스 6이니까 이때 속도는 3이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문제가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설명했지만 이 순간의 속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 있죠. 순간 속도라는 거야. 그죠? 자, 556번 넘어가서 다음 유형 볼게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각각 두 가지 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P의 위치, Q의 위치식을 두 가지로 표현했고요. 두 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래요.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은 당연히 속도에 대한 식을 빼야 되겠죠. VPT를 구하게 되면 T제곱 플러스 4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의 속도식을 구하게 되면 4T가 될 거고요. 얘네가 같아지는 순간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얘네 둘을 연립방정식 하겠죠? 눈에도 보이죠? 벌써 방정식의 해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t 값은 2가 되겠죠. 그때 점 P의 가속도래요. 그럼 P의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그게 가속도가 되는 거라고. APT는 미분하니까 T가 됐죠? 여기다 2 대입하면 그때의 가속도는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도 미분을 한번 해보면 Q도 한 번 더 미분해서 Q의 가속도를 구하면 Q의 가속도는 얼마가 돼요? 그냥 4가 돼요. 그죠? 맞나요? 너네 혹시 이거 물리 같은 거 할 때 등가속, 등속 이런 운동 배웠나? 얘는 지금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애예요. 가속도가 계속 일정한 숫자니까. 그죠? 그거를 수학식으로도 배우나요? 안 배우나? 나 모르겠습니다. 물리라는 걸 본 지가 수십 년이 지난 것 같은데. 그 다음 유형 10번 봅시다. 아이고 뭐야 아니야 필요 없어. 유형 10번 여기가 가속도, 속도, 가속도의 그냥 거의 모든 문제예요. 운동 방향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지금 앞에까지는 뭘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미분계수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치? t가 얼마일 때 속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x가 2일 때 미분계수 구해주세요 이 문제랑 똑같다고. 미분계수 구하는 문제가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잘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앞에 문제는 아주 배점이 낮은 문제일 거고 뒤쪽에 있는 이 유형 10이 우리가 보는 배점이 조금 더 높은 문제가 될 겁니다. 자, 559번 보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전피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걸 물어본 거야.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여기는 따로 여기 정리가 돼 있긴 한데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얼마가 될 때라고? 0이 될 때라고. 더 디테일하게는 속도가 0이 되고 전후의 부호가 바뀔 때 우리 극대랑 극소가 생기는 순간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전피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식을 들어가게 되면 속도식은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0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얘가 0이 될 때를 찾아줄 건데 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헷갈려. 일단 양수로 바꾸고 너네가 쌤보다 방정식을 더 잘 풀겠죠? 이쪽이 3, 이쪽이 1, 둘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그럼 t가 3분의 1일 때랑 3일 때란 말이야. 이때 0이 될 거란 말이야. 그죠? 당연히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꿀 때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3에서의 순간 가속도를 또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속도식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식은 마이너스 6t 플러스 10이 되죠. 여기다가 3을 대입한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과과정이랑은 상관없는데 가속도가 음수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감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km에서 90km, 80km, 70km 이렇게 줄어드는 감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동 방향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감속을 한다고 해도 운동 방향은 안 바뀌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양수인 거나 음수인 거는 가속도가 양수면 속도가 올라간다는 걸 얘기하고 가속도가 음수인 건 속도의 감소를 의미하는 거지 운동 방향을 의미하진 않아요. 또 넘어가서 할 수도 있겠는데 속도 그래프 해석이래요. 자, 속도 그래프는 나는 뭘로 봐야 된다고? 뭘로 봐야 될까요? 속도 VT의 그래프가 아래쪽 그림과 같다라고 나왔으면 나는 얘를 당연히 뭘로 쳐다봐야 되냐면 도함수로 쳐다봐야 된다고. 또는 가속도 얘기가 나왔으면 가속도의 원함수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근데 위치의 도함수로 바라봐야 된다. 더 정확히는 위치까지 붙여줄까요? 위치의 도함수가 될 거고요. 가속도 입장에서는 원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물어볼 거야. 위치에 대한 내용도 물어볼 거고 가속도에 대한 내용도 물어볼 거고. 그럼 속도식은 위치에는 도함수가 되는 거고 가속도에는 원함수가 된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1번 갑시다. t가 1일 때랑 3일 때 t가 1일 때랑 3일 때 전피는 정지해 있다라고 나와 있어. 1일 때 속도 값이 얼마예요? 2예요. 정지해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정지했을 때는 속도가 언제일 때냐면 0일 때 정지하는 거야. 속도가 0이면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린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에서 전피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2부터 4까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죠? 요 사이에서 속도는 음의 값을 갖고 있나요? 그쵸? 속도가 음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전피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t = 5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0이 될 때라고 했어요. 그죠? 속도가 0이 되는 포인트 찾으면 2, 4, 5 세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5에서는 전후에 도함수 전후의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었죠. 전후의 부호가 안 바뀌니까 당연히 이때는 운동 방향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멈칫 포인트예요. 차가 잠깐 아주 잠깐 찰나에 잠깐 섰다가 다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틀린 답이 되겠고요. 3부터 4까지에서 속력이 증가하네요. 속력은 아까 속도의 뭐라고 했죠? 절대값이라고 했죠. 이 속도의 절대값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가 되겠네. 함수의 절대값 붙었으니까 우리 3부터 4까지만 잘라서 본다면 아이고 왜 지우개가 나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 그죠? 절대값으로 보면. 그럼 속도가 속력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3부터 4까지에서 그쵸?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감소하는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다. 그 다음에 0부터 6까지에서 전피는 운동 방향을 아까 2번 바꾸는 거 확인했죠? 그래서 여기도 틀린다. 지금 여기는 가속도 얘기가 없어. 지금 그죠? 굳이 따지자면 4번을 가속도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가속력에 대한 얘기라서 또 다른 얘기고, 가속력은 뭐냐면 속력이 변화하고자 하는 방향을 증가하고자 하는 방향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걔는 다루진 않아요. 가속도에 또 절대값 붙인 게 가속력이 되는 건데 그런 건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는데 564번 여기 한 문제밖에 없네. 그냥 잠깐 보면 가속도가 가장 큰 시간 이렇게 나왔죠. 이게 바로 뭘 얘기한 거야? 속도식을 뭘로 바라봐야 된다? 원래함수로 바라봐야 된다. 속도식을 원래함수로 바라보면 가속도는 미분이라고, 도함수 미분 계수가 가장 큰 때 물어본 거야. 미분 계수가 가장 클 때는 기울기가 가장 클 때를 얘기하겠죠. 여기 음수기울기 0, 양수기울기 0, 음수기울기니까 가장 클 때는 3일 때가 되겠죠. 얘만 양수값 갖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가속도가 가장 큰 시각은 3일 때다. 물론 이 그래프 안에서는 더 큰 가속도도 존재하긴 합니다. 이 정도 지점이 아마 가장 클 텐데 그 지점을 찝진 않았으니까 주어진 지점 중에서 가장 클 때는 3일 때가 된다는 거. 잠깐 또 딴 데로 얘기 세면 우리 이거 미분계수 값을 보면 미분계수 값이 점차 변화하잖아. 그죠? 이 미분계수 값이 이렇게 점차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죠? 음수값에서. 그랬다가 여기서 딱 0이 될 거고요. 여기서 양수값으로 바뀌고 점차 더 커지다가 이쯤 어딘가에서 마지막 맥시멈을 찍고 다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죠? 요 마지막 맥시멈을 찍을 때가 선생님이 어저께 얘기했던 변곡점이 돼요. 곡선의 성질이 바뀌는 지점. 마지막 맥시멈? 그럼 잘 봐. 도함수랑 연결해 봅시다. 얘네들 도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죠? 아니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된 3차 함수라고 보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에서 여기서 최대값을 찍을 거야. 기울기가 최대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2차 함수의 극값이 변곡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도함수의 극값이 다시 변곡점이 돼요. 그럼 도함수의 극값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하는 건 두 번 미분한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변곡점이 돼요.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함수를 좀 간단하게 다루고요. 이 뒤쪽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좀 많이 다루기 시작할 텐데 그때 돼서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랑 변곡점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알면 편한 거,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시간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싶으면 장기고 같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면 비율 관계나 변곡점 이런 거는 거의 필수로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건데, 그렇지 않은 운양고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필요할지는. 근데 이거는 취사 선택. 몰라도 내가 열심히만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 하지만 알면 조금 더 좋다. 어쨌든 교육과정 바깥이다. 얼마 안 남았는데 끝내버릴까? 한번 가지요. 이제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내용이 엄청나게 어렵진 않아서요. 자, 565번 봅시다. 지면으로부터 40m 높이에서 라고 나왔어. 땅이 여기인데 나는 이 40m 높이쯤 요쯤에서 던진다는 건데요. 이것도 문제 풀 때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 많이 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0m/s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의 t초후의 높이, 여기서 위로 이렇게 똑같이 던졌다는 거야. t초후의 높이를 hm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 관계식이라고. 이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위치인 x예요. 그거를 높이라고 하니까 하이트로 바꾼 거예요. 뭐더라? 이건가? 높이가? 모르겠다. 나는 늙어서. 젊은 너네들은 영어를 잘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높이를 h라고 했더니 이런 관계가 성립했대. 잘 봐. 여기도 t에다가 0 한번 대입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h식에 t에다가 0 대입하니까, 요 식에다가 t에다 0 대입하니까 40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 포인트 이미 이 속에 묻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를 그냥 살짝 속이려고 하는 거야. 얘도 뭐냐면 20m/s라는 게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잖아, 이게. 그죠? 근데 이 속도로 똑바로 던졌다는 건 최초 속도가 20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 물체를 던지는 순간의 속도가. 그건 얘 뭐 하면 알 수 있어요? 미분하면 알 수 있죠. h 프라임 구했더니 20-10t 이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t에다가 0 대입하니까 얼마 나와요? 20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은요, 아무 필요 없는 정보예요. 이미 식에 다 묻어있는 정보예요. 식에 다 묻어있는 정보고요.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이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도 무방해요. 이 두 가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문제를 푼다고. 이 물체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그래서 속도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나왔어.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의미를 보면은, 자, 그러면 공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진다고. 최고 지점에서 뭐가 바뀌었을까요? 운동 방향이 바뀐 거야. 올라가서 맥시멈을 찍고 거기서 내려오거든. 그러니까 위치가 증가하다가 그 지점에서 최고점을 찍고 감소를 하는 거야. 이게 최고 지점이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의미는 우리는 뭘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뭐가 0이 될 때? 속도가 0이 될 때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속도가 아까 20-10t였나요? 미분했더니 h 프라임이 20-10t가 나왔죠? 그럼 얘가 0이 될 때 t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래서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t가 2로 나온다. 그때 높이래요. 그럼 h에다 다시 2 대입하면 되는 거죠. 높이식에다 2 대입했더니 40 더하기 40 빼기 5, 4, 20이니까 60m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단히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 위로 던진 물체는요, 전부 다 2차식으로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위로 던진 물체의 움직임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 그죠? 몇 차 함수랑 똑같아요? 2차 함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맨날 2차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넘어갈게요. 유형 13번. 여기서부터 활용입니다. 여기서부터 활용인데요. 활용 문제도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게 느껴져야 되긴 하는데, 몰라.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식만 잘 뽑아내면 돼요. 우리 옛날에 뭐 방정식 활용 뭐 이런 것도 그냥
식만 잘 쓰면 되는 거잖아. 그죠? 여기도 그냥 식만 잘 생각하면 되는데, 자, 지금 문제가 뭐?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이래요. 각 변의 길이가 몇 초? 2씩 길어진대. 1초 지나면 얼마가 된다는 거야? 10. 2초 지나면 12. 3초 지나면 14.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죠? t초 지나면 얼마가 될까요? 8 플러스 2t가 되겠죠. 맞나요? 이게 다예요. 이게 길이 아니 변의 식이고요. 변의 길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근데 얘는 뭘 얘기했어요? 대각선 길이래요. 대각선은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얼마만 곱해주면 돼요? 루트 2만 곱해주면 되나요?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8 플러스 2t가 대각선에 대한 식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물어봤냐면 걔의 뭘 물어봤어요? 변화율을 물어본 거예요. 이게 미분계수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변화율은 미분계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미분하니까 상수항 사라졌고 2루트 2만 남았죠. 대각선을 미분한 식은 이렇게만 남은 거고, 변화율 자체가 그럼 2루트 2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얘는 어떤 순간에도 2루트 2니까 몇 초일 때의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안 물어본 거야. 원래는 이제 이 뒤에 문제를 보면 t가 3일 때 또는 3초 후에, 여기는 초로 나오니까 3초 후의 대각선 길이의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거기다가 3을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상수라서 이렇게 나온 것뿐. 넘어갈게요. 자, 571번.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인다.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인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뿅뿅뿅뿅 이렇게 하면서 넓어지잖아. 그죠? 이건 이제 뭘까요? 원의 넓이 변화율을 물어볼 거야. 그래서 가장 바깥쪽의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5씩 길어진대요. 몇 초 5씩 길어지고 나면 t초 후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5t가 되겠죠? t초 후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파이 곱하기 5t의 제곱.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죠?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25 파이 t 제곱이 넓이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2초 후에 가장 바깥쪽 파문, 원래 우리 식이 가장 바깥쪽 파문이니까 이건 그냥 똑같은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때 넓이의 변화율 구해주세요. 그랬으니까 넓이 변화율은 미분한 거, 그러면은 50 파이 t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몇 초 후냐면 2초 후니까 t에 2만 대입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럼 100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별 내용 없죠? 별 내용이 없긴 한데 식이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지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유형 15번 갑시다. 이번에는 부피 얘기인가 봐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4인 공 모양의 고무풍선이래요. 공 모양이라는 건 이건 당연히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시라는 거냐면 구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 모양의 고무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반지름이 몇 초 1cm씩 증가한대요. 원래 최초 길이는 얼마였는데 반지름이 4였어. 근데 몇 초 1씩 증가하니까 t초 후에는 얼마가 될 거냐면 4 플러스 t가 반지름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근데 이번에 부피래요. 구 부피 기억하시나요? 구 건널비 구 부피. 건널비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 안 나시면 정리하셔야 돼요. 4파이R 제곱이고요. 9의 부피는 3분의 4파이R 세제곱. 밑에다 뿔도 할까요? 뿔은 뭐 원뿔이니 모양에 따라 다 다르니까 뿔은 부피만 먼저 하면, 모든 뿔의 부피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어든 항상 밑넓이 곱하기 얼마?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높이가 빠졌어요. 어디다 쓰지? 그냥 지우고 다시 쓸게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그런 모양을 원 뿌리면 그 똑같은 밑넓이를 가진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항상 되는 거예요. 사각뿔도
똑같은 밑넓이를 가진 사각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요게 3분의 1이 되는 걸 너네는 아니구나. 미적 2에서 또 배울 겁니다. 왜 이 친구가 3분의 1이 되는지, 왜 뿔의 부피가 항상 똑같은 밑넓이를 가진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되는지 나중에 또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구의 부피를 얘기했으니까 우리 부피에 대한 식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3분의 4 파이 곱하기 4 플러스 t 세제곱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얘네들의 변화율은 3 내려오니까 얼마? 4 파이 곱하기 4 플러스 t 제곱 곱하기 1 아니니까 속미분. 기억하시죠? 이 속미분 하는 거. 이렇게 나올 거고요. 6초 오니까 6만 대입하면 끝. 400파이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식만 잘 만들어주면 돼요. 이 식 만들어주는 게 그냥 처음이자 끝이에요. 다음 위치 그래프에서 왜 또 나오죠? 앞에서 아까 나왔는데 또 나왔네. 위치 그래프 아까처럼 이 위치 그래프 이건 원함수네요. 그럼 그죠? 얘를 미분한 게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를 미분한 가속도는 아마도 안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럼 자 원래 함수 그래프 xt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나왔어요. 0부터 b 사이에서 속력은 얘네들의 뭐예요? 미분계수 도함수입니다. 그죠? 도함수가 최대인 지점은 어디쯤일까요? 0부터 b 사이에서 한 요쯤 어디? 이쯤 어디가 기울기가 가장 크겠죠. 맞나요? 여기서 A에서는 기울기가 0 나오는 거고요. A부터 B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음수 나오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헷갈리지만 안 하면 돼요. A에서 속력이 최대가 되지 않아요. A에서 속력은 0이 된 거고 0부터 A까지가 속력이 양수였고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죠? 그런 것만 안 헷갈리면 됩니다. 여기서 최대가 된 건 위치가 최대가 된 거예요. 최대가 아니라 정확히는 극대라고 표현해야겠죠. 뒤쪽에 계속 뻗어나갈지 모르니까. 요 사이에서는 위치가 최대지 속력이 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니은 0부터 F까지를 따져서 전 P의 운동방향 바뀔 때래요. 운동방향 바뀔 때는 속력이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 속력이 0이 될 때는 지금 B랑 D랑 F가 있는데 F에서는 속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죠? 운동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니은도 틀린다. 그 다음 t 이퀄 c에서 보면은 미분 계수가 딱 0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얘네들의 극속값이 됐다는 거, 그죠? 그렇게 되니까 속도는 0이다. 맞는다.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거 맞는다. 리을 0부터 f까지에서 t 이퀄 2일 때 전 P가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네요.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위치에 절대값이 가장 클 때를 얘기하는 거야. 원점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으려면은 수직선을 생각했을 때 수직선 모양을 생각한다면 여기가 0이면 여기가 만약에 5,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3 이러면은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5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이렇게 왔다 치면은 5일 때가 가장 먼 거잖아. 그죠? 원래 절대값의 의미가 원점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절대값이 가장 클 때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위치 함수 얘네를 보면은 여기서 이 친구들을 위로 올리면 그게 절대값이 되는 거야. 그죠? 맞나요? 근데 이거는 그림으로 보고 판단을 하란 얘긴데, 그림으로 보고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란 얘긴데요. 당연히 요때값, 그 다음에 여기 음수일 때 요때값이 올라와서 요쯤이 됐을 건데 지금 여기를 우리가 1번, 2번 요때 값을 3번이라고 생각했을 때 1번이 가장 크다는 건 그림으로 보고 판단을 하란 얘기예요. 수치가 나와 있진 않지만 누가 봐도 1번을 가장 멀리 떨어지게 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 이게 그래프가 숫자가 정확히 안 나오는데도 우리는 1번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되나요? 물어보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수치가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프의 모양으로 보아할 때 우리는 1번이 가장 큰 절대값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거라고. 그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속도가 t값이 a일 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럼 뭐야 맞는 게 디귿 하나밖에 없네요. 이야, 숙제가 미친 듯이 쌓이는데요. 이거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 풀어올 수 있나요? 내가 뭐 수학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방학이니까 다음 주 적분 우리 이미 정규고 없구나. 운영은 계약 며칠 날이에요? 18일 내일. 빨간 날 지나고 바로 하는구나. 네. 새해기내는 14일. 14일? 14일? 짜증나. 아니 안 짜증나나? 15, 16, 17 하루 가고 3일 쉬는 거야? 그 하루를 이게 뭐 수업 일수를 맞추려고 그랬다지만 그냥 쉬게 하면 안 되나?